이번 시간에는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하도 전자화폐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전자화폐가 어떤 식으로 돈으로 만들어질 것인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회사가 바로 카카오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를 정확히 알아야 전자화폐에 대한 개념도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카카오를 통해서 오늘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를 논하기 이전에 이 위챗페이라는 위챗이 있습니다. 위챗. 그리고 이 위챗이 바로 위챗페이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위챗페이가 아주 그 카카오하고 아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위챗은요, 메신저를 통해서 중국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전략과 위챗이 투자하고 있는 전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요. 이 알리바바가 이 페이 시장에 중국의 페이 시장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시간을 들여서 8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을 그대로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걸어오던 길을 그대로 걸으면서 손쉽게 이 위챗이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는 거죠. 알리바바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 페이 시스템을 계속 투자해서요. 이 페이 시스템을 하나의 큰 거대한 인프라 시장으로 만드는 지금 시스템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의 페이티엠, 태국의 어센드머니, 미국의 모니그램, 필리핀의 민트, 한국의 카카오페이를요. 투자를 했고요. 이미 그 결제회사들에게 투자를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매입하기도 있습니다. 즉 알리바바가 페이를 하나의 이 시스템으로 묶어가는 동안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걸 돈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간다는 거죠. 생활 밀착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가 페이 시장을 위챗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양보를 했거든. 열심히 알리바바가 만들어 놓은 거에 숟가락만 얹은 게 위챗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지금 추구하고 있는 숙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텐센트 위챗이 이 중국 시장과 이 카카오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고 유럽 시장으로 다시 진출을 선언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결론은 뭐 알리바바와 뭐 경쟁 상대로 뭐 또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경쟁 상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챗페이가 어떤 식으로 지금 결제가 되냐면요. 그 스마트폰 그 위챗 앱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바코드를 보여주면 이제 이걸 찍어가지고 결제가 진행된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이 이제 그러니까 2017년 11월부터 이제 중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가는 회사들이 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챗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 반대로 애플페이와 삼성은 그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히 끝난 거야. 에? 중국은요 이미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 전자화폐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전자화폐로 바꿔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리칩으로 찍는다고 그냥 베리칩으로 이제 저 돈이 저 돈이 비트코인이네 이더리움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전자화폐 자체가 이 베리칩하고 연동돼서 그 제가 전 방송에서 보여줬죠. 뭐 털복숭이 새끼 나와갖고 그 뭐지 음료수 그 자판기에다가 이렇게 대갖고 찍으면 음료수 나오고 하는 거 그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카카오가 그걸 일조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 사업에. 얘네들 돈을 받아야지만 지도 크다는 걸 알고 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도 지금 그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로자. 그리고 이제 IT 기업은 뭐 2018년도부터 이제 이 전자화폐로 돈을 주는 걸로 시행을 한대요. 근데 이 전자화폐가 얼마나 개사기냐면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내야 됐잖아. 근데 그것을 열심히 종이를 찍어내고 달러를 찍어내고 이짓거리를 해가지고 양적 완화 양적 축소를 추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적인 게 뭔지 알아요? 이제는 달러 찍어낼 필요도 없어. 이짓거리 되면 그냥 숫자로 키보드로 딱딱딱 누르면 그냥 돈이 풀려. 에? 이건 사기야 이거는. 다행히 뭐 이 전자화폐에 대한 부분이 뭐 강제적으로 일단 진행되는 건 없어요. 하지 이제 월급 통장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받고
또 이 전자화폐를 받고 싶은 사람 받고. 그런데 이제 기업 내에서 이 자꾸 전자화폐로 이제 이 월급을 계속 이제 주는 어떤 문화가 계속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이 전자화폐로 이 월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될 거라 이거죠. 그런데 왜 자꾸 달러를 자꾸 전자화폐로 보이지 않는 전자화폐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달러를 잘 보시면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라는 글이 써져 있다니까요. 누가 신을 안 믿으면 그건 그 돈은 돈도 아닌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런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첫 번째로 제가 추론하는 건요. 미국에 금이 없습니다. 금이 있다면요. 달러를 그런 식으로 신을 믿습니다. 일단 개소리는 안 해요. 적어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전자화폐를 상당히 엇갈려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전자화폐, 비트코인, 황금 이렇게 오인하게 만드는 거죠. 이더리움, 돈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미 대가리에 금이 없어. 이미 머리에. 예? 그렇게 되면 전자화폐 쓰는 순간부터 금은 아예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진다고. 그리고 설령 그 미국에 금이 있다고 쳐도요, 이 새끼들은 금을 풀기 싫은 거야. 금을 풀지 않으면서 금의 신용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망각시키면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왜? 금은 한정돼 있거든. 진짜로 한정돼 있는 금은요, 화폐예요. 진정한 화폐. 예? 달러는 그냥 통화야. 금을 대신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이 쪼가리라고. 근데 이제 이 종이 쪼가리를 전자계산기가 또 숫자로 바꾸는 거야. 이게 진짜 엄청나게 이게 황당한 지금 이게 시츄에이션이라니까요, 이게. 일본이 이더리움을 어 저기 법정 화폐로 인정했다. 일단 개소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자꾸 이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그거를 통조해서 일본 전자결제 시스템을 일본에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이 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요, 아시아권에서는 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안 따라갈래야 안 따라갈 수가 없어. 베리칩처럼. 기업에서 자꾸 베리칩 집어넣는데 지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따야, 그냥 왕따. 왕따 당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어? 돈을 보고 돈은 종이 쪼가리야. 돈은 그냥 종일 뿐이야. 라고 아무리 인정해봐야 이 사회에서 돈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전자화폐를 만들고 있다고요, 지금. 그게 지금 일본과 이 중국의 알리바바가 자꾸 만들어요. 그 시장을 지금. 그러니까 전자화폐를 만드는 자와 전자화폐를 자꾸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만드는 이 두 가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한국 역시도 국내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유럽 은행의 아성을 허문다. 예?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거 세 개가 나오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얘들이 지금 손잡고 열심히 지금 유럽 은행에 지금 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이 유럽은 이제 이 메신저로는 상당히 좀 퍼뜨리기가 어렵겠지만 페이스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이 아마 이 유럽 결제 시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계속 위챗이 만들어 나가고요. 결제만 페이스북으로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은행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은행이. 그래서 유럽 은행의 아성이 허물어진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은행이 지금까지 이 현거래 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찾기도 했고 돈을 뭐 입금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전자화폐가 되면 페이스북이 그걸 다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십시오. 위챗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움직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가장 크게 주름 잡고 있는 거 제가 전방송에도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예? 주크버그가 누굽니까? 예? 록펠러 손자예요. 지가 가장 큰 케이크의 조각을 먹는다고요. 나머지 애들이 반띵 하고 나면 3분의 2씩 먹고 나면 절반을 페이스북이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특히 영국이 이 투자금융 회사가 제일 많아요. 영국에서 거의 이
응? 은행에 대한 모든 어떤 힘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금융에 대한 힘이. 그걸 페이스북이 먹겠다는 거잖아,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짜.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어딥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유럽 연합 중앙은행이에요. 미국의 FRB 같은 역할하는 은행이라고요. 이거를 페이스북한테 허가해줬다라는 건요. 페이스북한테 금융에 진짜 답답하다. 금융에 절대적인 권한을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이게. 이거는 지금 록펠러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 주크버그를 얼굴 마담으로 삼아서 그 뒤에 그 새끼들이 있는 거고. 예? 이게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거 안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주크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 때 여러 사람들하고 이웃도 되고 참 사람도 찾아주고 참 좋겠다, 그런 선의의 프로그램으로 페이스북을 만들 게 아니에요. 단일 통화를 만들고 있다고요. 단일 통화. 지금 돈을, 지금 세계적인 돈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고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없앱니다. 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요. 예?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한 언론에서 신세계 질서네 뭐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그건 실수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그건 상당히 음모론적인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세계 질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자화폐의 가치를 이용해서 국경을 허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큰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현재 지금 유럽을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위챗도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텐센트를 통해서.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알리바바가 마이뱅크를 통해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뱅크가. 이게 뭐냐면요, 바로 대출받기 어려운 소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의 이자 범위도 은행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짓거리를 만든지 아십니까? 바로 전자화폐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누구나 써야 됩니다. 이 마이뱅크는 거지도 빌려줘요. 거지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달러가 돈으로 인정받았듯이 전자화폐도 돈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빚이 되고 있잖아. 이게 지금 빚이. 이게 빚이 되기 시작하면 돈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에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현금을 계속 없애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동전을 없앤다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고요. 이 현금을 갈수록 없애기 시작하면서요, 전자화폐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자화폐를 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빚의 허덕인이라고 새로운 이 노예가 되는 거죠. 예? 현금의 노예. 근데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 종이돈을 받았어. 우리 기억납니까? 옛날에는 봉투에 담아서 줬죠. 예? 고생했어 해서 월급 봉투가 나왔죠.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서 은행 통장으로 찍혀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돈을 찾고 돈을 확인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현금을 없애버리면요, 사람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돈을 갖고 장난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자꾸 언론에서 자꾸 이상한 뉴스 퍼뜨리는데,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는 할 일이 달라요. 숙제가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 예? 무슨 시총 1위를 놓고 엎지락뒤치락. 얘네들은 시총 같은 거 관련 돈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예?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그 주크버그가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한다 했죠. 왜 기부했겠습니까? 달러가 의미가 없어. 페이스북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될 텐데 돈이 뭔 소용이 있냐고. 돈이. 예? 자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주크버그는 그 돈을 기부한 거는요, 그냥 쇼야, 쇼.
그건 돈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제가 오늘도 좀 자주 흥분하는데, 알리바바, 텐센트 시가총액 이딴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스로 페이스북이 있다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뉴스나 언론에서 보고 있는 저런 것들을 그대로 보고 저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구나, 경쟁 상대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언론을 조장을 합니다. 예? 속지 마세요. 어쨌든 뭐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흐름을 이 글로벌적으로 알기 위해서 잠깐 돌아갔는데, 다시 카카오로 돌아갈게요. 이 카카오의 임지훈 대표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제가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프트뱅크 벤처스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손정희에 잘 교육되어 있는 인물이다라고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컨설턴트고요. 여기 다 유대인 회사들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컨설턴트, 발음이 안 되네. 컨설턴트입니다. 예? 그리고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 수석 심사역도 맡았어요. 임지훈이가. 그래서 결국은 이 손정희의 손때를 묻은 이 사람이다. 결국 손정희의 하수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김범수 역시도요. 뭐 손정희의 손때를 탄 사람은 아니지만 삼성 SDS에 입사를 해서요. 유니텔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과 개발을 다 총괄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김범수의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원래는 저기 손정희가 네이버와 손을 잡고요.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은행, 네이버 은행을 만들려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 김범수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핵심 멤버가 나가버린 거죠. 네이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손정희가 카카오에 투자를 한 겁니다. 다음 카카오에.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김범수가 상당히 인재기는 하다. 그러니까 임지훈 대표는 솔직히 얼굴마담이고요. 이 김범수가 진짜 카카오를 운영하고 총괄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김범수 역시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삼성 SDS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삼성 SDS가 이더리움 EEA에 참여했다. 결국 이 전자화폐 시스템 시장에 이 SDS의 이 잔재물이다. 김범수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이. 카카오가 여기에서 명백하게 보입니다. 엔트 파이낸셜로부터 2,300억을 투자 유치받습니다. 이게 알리페이와 카카오페이의 만남인데, 이 엔트 파이낸셜이 어떤 회사냐면요. 바로 알리페이의 모회사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카카오 역시도 알리바바와 연관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알리바바, 짧게 이제 설명하자면 손정희가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카카오가 그 젖줄을 먹고 커가고 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아무리 적자가 나도 카카오톡을 뿌리면서 돈 한 푼 안 벌어도 망하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죽지 않는, 끊이지 않는 자본이 투자되는 거예요. 하림, 자본 투자 끝없이 됐죠. 카카오 끝없이 되고 있죠. 앨런 머스크, 테슬라 끝없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망하는 게 아니고요. 망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유대 자본하고 또 이 카카오가 결탁되어 있다라는 팩트가 또 뭐냐면요. 카카오뱅크가요. 시티그룹하고 손잡고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티그룹은요. 그냥 대놓고 유대인 회사야. 이거는 그냥 인터넷 아무 데나 시티그룹 쳐보면 그냥 유대계 자본이라고 써져요. 그냥 나와. 결국 카카오뱅크 역시도 지금 이 4차 산업을 그 이유를 상당히 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유대인 회사의 떡고물을 받아먹고 크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 유대인 회사의 자금이 없이는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외세 침입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외세에 그렇게 휘둘렸다고 하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지금은 전쟁이 아니고 이런 경제나 금융에 의해서 지금 식민지화가 되고 있다고요. 한국이. 예? 삼성, 이건희가 아니고 식민지화처럼 만들고 있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삼성을 통해서 한국을. 예? 그리고 왜 알리바바가 왜
왜 한국에 투자를 하느냐? 한국을 통해서 자꾸 시스템을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작용이 없으면 그것을 유럽이라든지 글로벌 회사로 확장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대한 테스트 국가입니다. 늘 그래왔어요. 역사 속에서도. 예? 근데 그거를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미디어에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죠. 다음으로 이마트랑 손잡고 지금 카카오가 장보기 기능까지 이제 탑재시키고 있어요. 지금 흐름이 결국 이게 생활형 밀착형으로 전반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카카오는 우리의 실생활로 깊숙이 침투할 겁니다. 왜 침투하느냐? 전자화폐를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전자화폐를 왜 사용하게 하려고 하느냐? 바로 전자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실생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빅데이터화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예? 다 연결돼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전자화폐 뭐가 달라? 카드 쓰는 거가 똑같지?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제 이 전자화폐 사용한 후에요. 베리칩까지 이제 심어지면 영원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특히 예를 들자면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 어떤 여자가 몰래 임신을 했어요. 부모 대신에 임신을 했는데 아기용품을 사려고 몰래 스마트폰을 본 게 이제 그걸로 날라온 거예요. 팜플렛으로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우연찮게 받아서 봤죠. 집에 날라왔길래. 그런데 우리 임신한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런 게 왜 우리한테 자꾸 날라오지? 고 확인해 본 결과 딸이 임신하고 있었다. 뭐냐면 내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공용 정보가 돼버릴 수 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아요. 미안한데. 지금 뭐 은행에서 돈 유출되고 뭐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는 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당신이 몰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당신들이 몰래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 전자화폐로 어떻게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요. 말을 안 듣는 새끼가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 전자화폐에 대한 권한을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끊어버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통장이 없어도 내가 일용 중 노가다를 해서라도 현금을 챙겨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이 가상 지갑이 없으면요. 노가다도 못해 이젠. 아무것도 못해. 그냥 완전 격리돼 버리는 거야.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인류의 완벽한 통제와 관리 시스템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나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데 막 살이 떨려. 결국 이런 통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빅데이터하고 AI예요. 그 사람 일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관리합니까? 결국 로봇이 관리해야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놈의 뭐 비트코인이네 이더리움이네 이런 거에 돈에 멀어갖고 자기들 스스로가 족쇄 채우고 있다니까. 좀 왜 그런 걸 몰라? 이 새끼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카카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김범수 꼴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대 주주 역시도 김범수가 맞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텐센트가 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 인베스트 홀딩스 이게 이제 홍콩계 이제 사모펀드 이제 자금인데 이 역시도 텐센트의 젖줄을 먹고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16%의 지분이 나오는데 그래도 김범수에 조금 못 미치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손정희가 K큐브 홀딩스로 덮어줍니다. 결국은 김범수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지분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지분이 훨씬 많은 거죠. 결국은 카카오는 철저하게 김범수라는 바지 사장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유대 회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이 정도면. 카카오가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 아닙니까?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내비, 카카오 드라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헤어 드라이버, 하여튼 카카오 우리가 실생활에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 이런 시스템들을요, 하나로 묶어서,
카카오뱅크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모빌리티를 하나로 묶고요. 결국은 우리들이 이제 그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그 돈들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추적으로 투자를 열심히 도와주고 힘을 실어줬던 회사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이 카카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돈으로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뱅크가 이 계획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텐센트와 알리바바와 카카오는 지금 한 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합을 해서 얘들이 지금 이 페이 시장을 캐파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챗이 이 페이 시장에서 가장 이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여실히 보여주는 게요.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노점상부터 해서요. 거지까지 거지까지 저 이제 페이가 없으면 거지가 예? 예? 돈 수금도 못해 이제 예? 그만큼 지금 시장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 전자화폐 시장으로 급변이 변하고 있고 그걸 지금 중국이 가장 크게 체감을 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챗이 먼저 중국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이고요. 위챗이 뭐 유독 뭐 어떤 뭐 남들보다 뛰어난 뭐 어떤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위챗이라는 회사 역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알리바바가 말씀드렸죠. 바닥을 깔아놓으면 그 위에 위챗이 그것을 선점해 나가는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현재 순위는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순위인데요. 이제 이게 곧 바뀔 겁니다. 왜냐면 은행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은행을 가지고 있고 은행의 결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이상은요. 거기에다가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삼성페이가 카카오톡만큼 뭐 강한 어떤 사람들이 뭐 메신저를 사용합니까? 그것도 아니라고요. 결론 어떻게 되냐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카오뱅크로 결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카카오가 이 페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선점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뭐 카카오가 선점됐다 하더라도 뭐 삼성페이, 네이버페이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카오페이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뭐 삼성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역시도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우리 인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우리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들이 다 카카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또 무인 자동차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하고 엔비디아가 추진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진하고 있는 그 무인 자동차, 무인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에도요.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팩트 중에 하나가 바로 택시만 타고 내려도 알아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죠. 로봇한테 뭐 돈을 주고 돈을 거스러 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동전을 없애고 지폐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요, 로봇이 그것을 처리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봇에게 어떤 결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로봇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간소화시키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자율주행 AI 시스템을요, 폭스바겐과 카카오 모빌리티랑 같이 협약을 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고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자가 따로 각계 전투를 통해서 이 지금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도 이 카카오에게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이 카카오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시장이 이 성장이 뚜렷해지고 그 수혜를 네이버 카카오의 광고 매출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로 성장을 했던 것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전자화폐에 대한 부분이 더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문재인 정부도 이 대통령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이 계획에 동참을 해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보고 우리가 우리 말고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가만히 있어도 남이 밥 먹여주겠지, 떠 먹여주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은산분리법도 아마 완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흐름대로 가면. 문재인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 자주적인 어떤 대통령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당히 이 미국이라든지 유대인에 의해서 이 흔들리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계획들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가 1조 8,700억을 들여서 로엔을 인수했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멜론의 이제 그 음악 플랫폼, 음원, 음반, 그 다음에 뭐 컨텐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음원과 미디어 사업에 대한 부분도 흡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람들이 흔히 무슨 이유로 인수를 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카카오가 이 음원을 가지고 뭐 해외로 수출하거나 그럴 용도로 사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 있는 모든 인프라 시장을 카카오가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결과적으로 이 멜론이 그러니까 로엔 인터테인먼트를 이 인수해서 이 로엔 인터테인먼트로 수익을 얻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모든 시스템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돈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시스템들은 모두 흡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카카오의 전망은 엄청나게 밝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중추적인 기업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한마디로 카카오는 대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뀔 수 없는 이 현 시대에서 이제 더 거스를 수 없는 이 기업이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위챗과 아마존, 카카오의 시스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이 카카오에게 엄청난 돈을 줬고, 그 다음에 은행을 준 한국금융지주, 모든 것들이 다 카카오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마저 도와주고 있다고요, 이 회사를. 그래서 카카오는 이미 대세가 돼버렸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역전 재판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실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또 이야기나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